현재는 봉봉 마르코스로 바뀌었지만 이전 6년간 필리핀을 이끈 건 로드리고 두테르테였습니다. 두테르테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존재하지만 가장 흔히 무법자 혹은 독재자라고 부르는데, 취임 당시 악과 싸우는 독재자가 되겠다며 취임 6개월 내 부패를 뿌리 뽑지 못하면 사퇴하겠다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과감한 추진력 때문에 오히려 그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가 필리핀 내에서 발생하기도 했고, 미 국가정보원은 비밀 보고서를 통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인물로 그를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두테르테가 극찬을 거듭한 전투기가 있는데, 바로 한국으로부터 4천억 원을 투입해 구매한 다목적 경전투기 FA-50입니다. FA-50은 훈련기인 T-50 골든이글을 경전투기로 개조, 양산하면서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경전투기라는 굉장히 애매한 특징이 기회가 되어 훈련기도 필요하면서 전투기도 필요한 국가들이 구매하기 시작해 작년에는 폴란드가 48대를 부랴부랴 사갔고, 올해 2월에는 말레이시아에 18대를 수출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간 한국은 필리핀에 훈련기, 전투기, 군용 트럭, 고속정, 전투함 등등을 거의 무료로 나눠줬었는데, 이는 한국전쟁 당시 목숨 걸고 한국을 지켜줬던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던 2012년 필리핀이 갑자기 4천억 원을 투입해 12대 구매하겠다고 나선 무기가 FA-50인데, 중국과 남중국해 스카보로선 분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2014년 계약이 체결된 후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전부 인도해 주었는데, 원래 두테르테는 이 계약에 상당히 불만이 컸습니다. 가난한 필리핀이 4천억 원을 투입할 가치가 있느냐며 반대했었는데, 우선 성능이나 보자며 투입시킨 것이 민다나오 섬입니다. 극단주의 무장세력 IS 추종 세력인 반군 마오테가 점거해버린 상황에서 이들을 토벌하겠다며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FA-50이 투입되어 반군을 쓸어버렸습니다. 반군이 의신한 건물을 정밀 유도폭탄으로 명중시켜버렸으니까요. 이를 계기로 그는 무한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고, 퇴임 전까지 12대를 더 도입하겠다고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공군의 날 행사에는 직접 연단에 서서 한국이 만든 FA-50PH가 반군을 소탕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한껏 드러내기도 했죠. 그런데 필리핀 공군이 지금 운용 중인 이 전투기가 얼마 전 초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무려 26년간 세계 최강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미국의 F-22 랩터를 한방에 격추시켰으니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사건은 33년 만에 열린 미국 필리핀 합동 군사훈련 코프 썬더 2023에서 발생했습니다. 중국과 남중국해 분쟁 중인 필리핀은 올 들어 미국과 국방관계가 급속도로 좋아졌는데, 이에 올해 5월 1일부터 판판가주 클라크 공군기지에서는 코프 썬더 훈련이 개최됐죠. 그런데 훈련 중 필리핀 공군이 운용 중인 FA-50PH가 가상전에서 미국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를 격추시켜버렸습니다. 이 내용은 필리핀 제5 전투비행단이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 파이터스 저널에 소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공군에 의하면 FA-50을 몰던 필리핀 전투기 조종사는 도그 파이팅 도중 F-22 랩터를 낙곤 상태로 만들었는데, 이는 공중전에서 상대 전투기를 격추시켰음을 의미합니다. 필리핀 공군의 FA-50이 F-22와 대치할 때 우측으로 급선회하던 중 F-22를 격추시켰다는 것이죠. 이에 필리핀 공군은 항공기압 유리에 관련 정보를 표시해주는 증강현실 화면을 실으면서 이는 역사상 전례 없는 성과라며 자화자찬을 쏟아냈는데요. 물론 이번 격추는 실전과는 거리가 있는 합동 군사훈련에 불과하고, 전문가들은 F-22 랩터가 강점을 가진 BVR이 아니라 WBR에서 전투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능력의 격차가 줄어드는 영역이 생길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F-22 랩터가 외계인을 고문해서 만들었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강력한 엔진 출력과 비현실적인 능력을 가진 현존 최강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이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과 보잉이 제작한 F-22는 1997년 첫 비행 후 2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계 최고 자리를 내주지 않은 현존 최고의 스텔스 전투기로 불리는데, 성능 면에서 상당히 열세인 한국의 FA-50이 이를 격추했다니 쉽게 말해 3살 아이가 성인과 싸워 KO시킨 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식이 전해지는 겁니다. 이 사실이 킨 센티니얼이라는 X 유저가 공개하면서 전 세계 모든 언론이 다시금 FA-50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인천 상륙작전의 영웅 메가던은 한국전쟁 당시 남한의 공군 전력 보유는 무의미하다며 해체를 지시했었습니다. 실전에 투입 가능한 전투기가 단 한 대도 없으니 불필요한 전력 낭비라고 본 것이죠.
하지만 디네스 중령이 절대 그럴 수 없다며 공군을 지켜냈죠. 한국전쟁은 항공전력이 전쟁의 승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증명한 최초의 전쟁이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항공전력 강화에 올인했고 첨단 기술의 집약체로 태어났습니다. 항공전력의 보유 유무에 따라 국가 기술력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인데 그런 의미에서 항공기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도의 개발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현재 모든 시제기가 비행에 성공하며 한참 성능 테스트 중인 KF-21 전투기 개발 역사야 제 채널에서 워낙에 자주 다뤘었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겠지만 한국의 전투기 개발 역사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습니다. 6.25 전쟁이 터졌을 때 대한민국에는 연락기와 훈련기만 있을 뿐 전투기가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지상 폭격기와 전투기 등 실전용 항공기만 198대를 보유하고 있었죠. 1949년 10월 1일 육군으로부터 독립한 공군은 창설 당시부터 이근석 장군 등이 나서서 전투기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했었으나 모두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 개전 당일 북한 공군은 육군에 앞서 남한 상공을 침범해 국회의사당에 기총소사를 가하고 돌아가는 등 육군보다 한 발 앞서 남한의 혼을 쏙 빼놨죠.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미국의 군사원조를 요청하게 됐고 예상 밖의 북한 남침에 놀란 주일 미군 사령부는 전투기를 제공하기로 결정하고는 한국인 조종사들을 일본 이타즈케로 보낼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개전 이튿날 이근석을 포함 총 10명의 한국 공군 조종사들이 이타즈케 기지로 가 전투기 조종법을 익혔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10대의 P-51 머스탱을 몰고 한국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곧장 실전에 투입됐는데 현재 공군은 한국 공군에서 최초로 전투기가 출격한 이날 즉 7월 3일을 조종사의 날로 지정해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죠. 첫날 작전은 무사히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인 7월 4일 경기도 안양 부근에서 북한군 기갑부대를 공습하던 이근석 장군의 전투기가 적이 쏜 대공포에 맞았습니다. 이 장군은 그대로 추락할 수 없다며 전투기를 몰고 그대로 북한군 탱크로 돌진해 장렬하게 산화했죠. 2년간 전투기 도입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 겨우 미국의 도움으로 전투에 나섰는데 허무하게도 이틀 만에 전사한 겁니다. 신성모 당시 국방부 장관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내는 6.25 전쟁 6필 전황 보고서를 통해 우리 공군의 활약은 얘기한 바와 같이 폭탄이 있는 대로 적을 폭격 사격하여 오던 바 어제 오전 11시 적의 탱크가 수원을 향하여 들이밀 때 이것을 폭파하려고 나갔던 우리 비행기 4대 중에 이근석 대령이 조종하던 비행기가 적탄에 맞아서 떨어졌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이어 한국 공군의 제일 우수한 기능을 가졌으며 또 세계적 기록을 이룬 이근석 대령을 잃은 공군 일동은 총참모장으로부터 병졸까지라도 애도하는 바입니다라며 그들의 말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전사한 데 대하여 슬퍼 우는 것이 아니라 지난 2해 동안 그 비행기를 얻어가지고 온갖 정성을 다 들였던 이 대령은 어렵게 얻은 그 비행기를 겨우 이틀 타고 전사한 것이 원통하다는 뜻이요 하늘같이 믿고 그 비행기 뒤를 따라 날아갔던 공군 장교들을 가르쳐줄 사람이 없다 하여 운다는 것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미군으로부터 거의 공짜로 무스탕 전투기 10대를 인수한 한국 공군은 최초로 전투기를 운용하게 됐고 한국전쟁 기간 약 8,500여 회의 작전을 펼쳤습니다. 특히 북한군 보급로를 끊었던 승오리 철교 폭파 작전은 전쟁의 판도를 바꾼 것으로 평가됩니다. 만약 이때 전투기가 없었다면 아마 현재 우리는 이 모습으로 살지 못했을 겁니다. 어쨌든 전쟁이 휴전으로 접어든 후 국산 항공기의 필요성을 절감한 우리나라는 미군 항공기 폐부품 및 자재를 끌어모아 최초의 국산 항공기 부하로를 탄생시켰습니다. 부하로는 관측 연락 및 조종사의 초등 훈련용으로 사용됐고 우리 전투기 개발의 마중물이 됐습니다. 이후 등장한 국민이 모은 방위 성금으로 구매한 F-5 팬텀 그리고 1970년대에 접어들어 방산 육성에 전 국민의 뜻이 모이면서 1980년대엔 우리 손으로 만든 첫 훈련기 KT-1이 탄생했고 2000년대에 들어서 무기체계 개발을 넘어 수출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렇게 탄생한 FA-50은 대한민국에서 만든 최초의 다목적 경전투기로 T-50을 기반으로 개발한 한국형 초음속 경공격기이자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초석이 됐죠. 지난 6월 28일에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에 시제 1에서 6호기 모두 비행에 성공하며 2024년 최초 양산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항공기나 전투기는 방위산업의 꽃이라 부릅니다. 다른 무기체계보다 최첨단 기술이 필요해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이나 러시아 등 일부 국가가 글로벌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이 국산 전투기를 앞세워 아시아, 중동을 넘어 이제 방산본고장 미국 시장으로의 수출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해군 공군은 고등 전술 입문기와 전술훈련기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이 사업에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미 방산업체 로키드마틴과 손을 잡고 500여 대의 전투기
전투기 납품 계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K방산 역사상 부품이 아니라 완제품으로는 최초의 미국 수출이 됩니다. 만약 이를 성공시킨다면 총 1,300대, 약 65조 원 규모 신규 계약이 체결될 전망인데 이는 자동차 200만 대 이상을 수출한 것과 같습니다. 전투기 하나 만들지 못하던 시절 조종사의 사망보다도 전투기 그리고 그 기술을 가르쳐줄 전문가를 잃어버린 것을 애도했던 나라가 이만큼이나 발전한 겁니다. 불과 1세기도 지나지 않은 짧은 기간에 말이죠. 과연 FA50은 미국에서 어떤 결과지를 받게 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